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슬슬 자기소개서 시즌이 돌아오고 있는 만큼 오늘은 오랜만에 자기소개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올해인 2023학년도가 공식적으로는 종합대학교의 마지막 자기소개서 시즌인 만큼 몇몇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쉬움을, 반면에 몇몇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방감을 느끼시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는 하는데요. 과학기술원의 경우 특별법으로 설립된 학교인 만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는 교육부의 방향성과는 다르게 2024학년도에도 여전히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과 최상위권에서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사실상 내년에도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할 가능성이 여러모로 높다는 점을 먼저 인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석소장이 과학기술원의 입학처에 문의를 해본 결과 아직은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아야 알겠지만 해당하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사항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근 3년간 자기소개서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은 다양한 컨텐츠들을 통해서 이래저래 많이 다뤄왔던 만큼 오늘의 컨텐츠를 비롯한 이번 연도 자기소개서 컨텐츠들은 특정 문항에 집중하기보다는 특정 이슈들에 집중해서 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생각하고 있는 컨텐츠들로는 인공지능과 같은 사회적 트렌드가 녹아있는 소재를 메인 소재로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상위권 대학의 반도체공학 전공 대폭 인원 확충으로 인한 기존 전기전자공학 관련 전공들의 자기소개서 흐름 변화 등등이 있으니까 자기소개서로 인해서 걱정이 많은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석소장이 예년과 다르게 N수생을 특정 지어서 자기소개서 컨텐츠를 제작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랜선 대학을 다니게 된 학생들 중에서 반수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유난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석소장 주변에서만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고 이런저런 통계 자료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런 N수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유난히도 많이 하는 실수 아닌 실수 두 가지를 짚어보고자 오늘의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으니까 N수생들은 물론 해당 사례들을 본인의 상황에도 적용 가능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께서는 오늘의 컨텐츠를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순수 N수가 아니라 반수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특정 대학을 다니다가 타 대학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반수를 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종종 자기소개서 문항에 전적 대학교 입학 이후에 이야기를 작성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학년 방학 시즌에 모모 연구실의 학부 인턴 연구생으로서 고등학교 시절 관심을 갖고 있었던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을 해보았다의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기간을 넘어선 대학교 기간의 경험을 언급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시절 애매한 결과물을 낸 비교과를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아니면 고등학교 시절 별다른 비교과가 없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라도 노력을 했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등등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고등학교 활동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듯한데요. 이러한 학생들에게 석소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교 입학 이후의 활동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문항을 보고 눈치껏 작성을 해야지 무조건 집어넣다가는 탈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수시 전형 자체가 고등학생들의 대학교 입학을 위한 목적성이 강한 시스템인 만큼 대학교 활동 자체가 학부를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적다는 점입니다. 우선 첫 번째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대학교 입학 이후에 활동을 적고자 하는 반수생 여러분들께서는 대학교에서의 경험을 작성할 수 있는 문항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하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의 4번 문항인 본인의 꿈과 관련하여 카이스트에 진학해서 꼭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포항공과대학교 포스텍에 자신에 대해 좀 더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의 경우에는 대학교 입학 이후의 활동을 적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해당 문항 구성 자체를 고등학교 기간 동안의 활동을 싹 다 제외한 채 대학교 입학 이후의 활동만으로 채워 넣으면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적 대학에서 느낀 연구 인프라의 부족함, 전적 대학교에 합격할 만큼의 인재이지만 더 큰 목표를 위해서 다시 도전하는 상황 등은 잘만 작성을 한다면 여러모로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해당 과학기술원과 대학으로의 반수를 목표로 솔루션을 진행했던 학생들 중에서도 이 전적대학교 입학 이후의 활동을 언급을 해서 면접에서 긍정적인 질문을 유도해내는 데 성공한 학생들도 꽤 있었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기간 중이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있는 문항에 냅다 대학교 입학 이후의 활동을 집어넣으면 문제가 됩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에서 명확히 고등학교 기간이라는 조건을 언급을 해놓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그냥 돌격 앞으로를 외친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조건이 달려있는 경우 대학교 입학 이후에 활동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은 물론 고등학교 기간 중에는 딱히 할 말이 없어서 조건을 무시해가면서 대학교 이후의 활동까지 가져다 썼나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고등학교 기간 내의 활동으로 어찌어찌 1차 서류평가를 통과한 이후에 차라리 면접에서 전적대학교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인상을 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해당 소재를 고민하고 있던 N수생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의 경우에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수시 시스템 자체가 대학교 2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편입 시스템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은 졸업 예정자인 현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평가의 대상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인 만큼 대학교 이후의 활동이 학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N수생 학생들이 언급을 하고자 하는 활동들이 전적 대학교의 소속성을 애매하게 걸친 애매한 대외 활동 혹은 실제 연구실에서는 기여도가 낮은 학부 인턴 연구생임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석 소장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라라는 말처럼 우선은 대학교 입학 이후에 활동을 쓸 수 있는 대학 혹은 문항인지를 면밀하게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 과정으로 작성하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만한 활동인지 혹은 작성해도 글자 수만 잡아먹는 활동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솔루션을 진행한 N수생 학생 중 한 명에게 원래 컨설팅 받았던 곳에서는 대학교 입학 이후의 활동은 어차피 검증도 어려우니까 그냥 무조건 쓰라고 하던데요 라는 말을 듣고 착잡한 마음으로 오늘의 컨텐츠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해당하신 학생들께서는 방금 석 소장이 드린 말씀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바로 탐구 활동에 대한 시차를 잘 계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탐구 활동에 대한 시차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학생과 부모님들께서 더러 계실 듯 한데요. 핵심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3학년이던 당시까지는 참신한 아이디어나 탐구 활동이었지만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서 접수를 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관련 연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거나 관련 아이디어를 활용한 사업 아이템들도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당시에는 깊이 있는 탐구를 거듭해서 이러한 결론을 얻었고 관련해서 더 연구를 혹은 관련해서 더 다양한 사람들과 활동을 해보고 싶은데 고등학생 신분으로는 어렵기에 대학교 진학 이후에 해당 목표 및 주제를 토대로 이수할 수업을 구성하고 가능하면 모모 연구실로 석박사 과정을 밟고 싶다라는 흐름이 가능했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최소 6개월 이상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이미 줄기차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실적도 쏟아지고 있어서 내가 찾아낸 아이디어 혹은 목표를 위해서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석 소장이 여러분들께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해당 사례들을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대다수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녹아있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고등학교 3학년 당시 인공지능과 모모 분야를 엮어서 이러한 아이템으로 창업을 해보겠다라고 메인 흐름을 잡았던 경영학부 학생인데 몇 년 정도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시장에 관련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도 또한 고등학교 3학년 당시 아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인공지능에 이러한 이론을 중심적으로 연구하고 싶다라고 메인 흐름을 잡았던 컴퓨터공학과 학생인데 몇 년 정도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관련 이론에 대한 연구에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고 있는 상황도 모두 이러한 예시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냉정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자기소개서 메인 스토리라인의 희소성이 시기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고스란히 날아가 버렸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듯이 특정 주제 혹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자기소개서 메인 스토리라인으로 잡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당시에는 연구되지 않았던 혹은 해결되지 않았던 주제나 문제가 2022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는 이미 연구가 다 끝났네 혹은 이미 해결되어 버렸네 이미 종료된 주제나 문제에 달려들겠다고 하는 것이 맞나와 같은 고민을 가진 학생들에게 석 소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과거 시점에서 목표로 잡았던 주제 혹은 문제가 이미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연구 및 해결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자기소개서에 정확히 명시를 하고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탐구 활동 그 자체나 혹은 성과 자체보다는 이 탐구 과정 속에서 얻은 깨달음이 대학교 진학 이후에 어떤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될지 혹은 본인의 목표에 대한 가치관을 어떠한 방식으로 확장시켜 주었는지 등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활동 자체는 고등학교 재학기간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활동에 대한 감상과 생각은 순수하게 현재 시점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대학에서 고등학생이었던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수한 성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설명하는 것인 만큼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학생들께서는 방금 석 소장이 드린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석 소장이 이렇게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들이 수시 전형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N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